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을 출범을 하면서요. 초대 이사장과 사장을 임명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명된 이사장과 사장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특히 문화계를 중심으로 임명을 처리하라 이런 요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당금의 문화만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에서 이 반대하는 피켓 보고 저도 정말 좋아요를 한번 눌러드렸습니다. 네, 이거 신년 초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예, 네. 자,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네. 문화전당 따로 있고 이게 이제 재단이 따로 네, 있는 겁니다. 이원화됐죠. 그렇죠, 이원화됐죠. 자, 출범을 하면서 초대 이사장과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인사를 놓고 이런저런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큰 배가 지금 출항을 하려고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출범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배가 출항을 하게끔 하는데 순조롭게 지금 운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는 큰데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배가 정말 그 거대한 배가 출항을 하는데 배의 성질도 모르고 예.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자격증도 바다에 사는 없고, 예. 뭐 생물들, 뭐 식물들은 어떻게 뭐 예.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실 무자격자인 선장하고 기관장한테 키를 맡겨놓은 셈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전당이라는 것 자체가 광주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전부 다 콘텐츠화해서 그럼요. 허브로 예. 해서 광주 문화 중심 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그걸 운영을 하려면 정말로 뭐 전문가이고 현장을 정말 충분히 알아도 부족할 판국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전혀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이 선임되었다는 그 인사 그 목록을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예. 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 이사장, 초대 이사장과 사장 어떤 분들이 임명이 됐길래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지, 그분들이 좀 몇몇, 어차피 이건 뭐 공인들이니까요. 네. 다 이미 다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럼요. 1월 17일 날 예, 어떤 자격을 가지신 신문 보도를 분들인지.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초대 이사장으로 그 임명받으신 분이 전 MBC 84년도부터 84년 MBC PD로 출발했죠. PD로 출발하셔가지고 최근 2017년까지 33년 정도 방송 언론계에서 그 뭐 기자생활 사장 역할을 해오셨던 최영준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사장으로 임명받으신 분이 김선옥 사장인데, 예. 저는 사실은 듣보잡입니다. 저는 최용준 초대 이사장 이야기는 언론계에 있었으니까요. 네. 상당히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김선옥 사장님은 최근에 부임을 해서 부임 인사차, 네. 저희 회사에 이제 인사차 오셨는데 그때 처음 뵀습니다. 저도.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예. 문화예술계에서는 사실 듣보잡이죠. 왜냐하면 예. 같이 현장에 있었던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이력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서구 시의원을 했다라는 정도. 근데 그게 꾸준히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한 그렇죠. 차례 시의원 예. 활동을 하고 그냥 지역계에서 그냥 다른 활동도 좀 하시고. 정치 인사로 알려진 분인데, 예. 전당 재단이 출범하면서 정말 그 키를 가지고 좌지우지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는 역할이 그냥 뭐 이름만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그럼요. 그리고 모든 그 직제 조직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다 구성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전문가냐라는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거죠. 전혀 비전문가이시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을 주신 우리 이당금 대표님께서도 영국 무대에서만도 벌써 30년 넘게 이당금 딱 이름 석자만 하면 그래도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내노라 하시는 분들 다 이름을 아시고
우리 대표님의 네. 활동 사항들을 쫙 꿰일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유능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런 자리가 안 옵니다. 또 보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유능하시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님이라든지 예. 그 외에 여러 그 뭐 출중하신 예. 선생님들이 계신데도 그분들도 그런 이력을 가지고 하마평에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 뭐 추천에 올라갔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몇몇에 의해서 지금 거의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된 거라고 명확하게 저희들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사장과 초대 이사장과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아특법을 위해서 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지역구 네. 의원이죠. 이병훈 의원. 네. 그리고 광주시마저도 네. 패싱을 하고 전혀 이런 방구, 문의, 상의, 논의조차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격앙돼 있던데요. 그 방송국이시니까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광주시장 그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서, 유감 성명서 예. 그리고 지금 이병훈 의원. 네, 국회의원께서도 아특법을 뭐 개정 발의하고 국회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특법을 만들면서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을 좀 더 높여보겠다고 했는데 네. 정작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인사를 당해버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임명 철회를 지역 사회와 지역 예. 문화예술계와 함께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 근데 너무나 이게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주 알기를 사실을 좀 그냥 뭐 쉽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 이렇게 낙하산으로 어떻게 아니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2002년 대선 전국에서부터 예. 이제 문화 중심 도시다, 문화수도 광주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광주에 큰 선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선물이 거의 예. 악수가 되고 있지 원래는 않을까. 좋은 취지로 이게 광주에다 이 문화전당을 좀 그렇죠. 만들도록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립 과정부터 건립 그 과정 취지나 그다음에 그런 네. 부분을 우리가 부정을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후에 진행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문화예술이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예. 이용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20년 동안 사실은 배가 정말 거대한 배, 정말 제대로 되는 배를 건조하고 선박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매끄럽게 운행을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걸림돌이 그러니까요. 생기고 예. 미끄러져 나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항로를 다시 옮겨오려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예. 결국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2022년에 전당 재단이 이렇게 그 문화 전당과 아시아 문화원이 또 이원화되면서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예. 뭐 역할의 중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 또 역할을 고용 승계하는 문제 가지고도 한참 또 내용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그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역 예. 문화계와 지역 예술계와 또 소통이 거의 불통이었죠. 예. 일방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 관련한 모든 것들을 힘의 원리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전당 재단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일들 지역의 문화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정작 그 길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했거나 또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연구자로서 활동을 네. 했거나 아니면 문화예술계에 충분하게 같이 스며들었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그나마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요새 계속 수장들이 문화단체 수장들이 방송 언론계가 좀 줄을 그러니까요.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그렇죠. 그러면 저도 몇십 년 후에는 뭐 한 자리 하는 겁니까? 무슨 몇십 년 후입니까? 다 바로 내년에 나가십시오. 자, 그래서 저도 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병헌 의원과 네. 이제 직접 취재 차원에서 한 20여 분 정도 통화를 네, 했습니다만 네, 네. 정말 상당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너무 좀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문제를 결자 해지하라. 네. 그런 취지의 좀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패싱된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실은. 사실은 저라도 그러니까요. 화가 날 일이죠. 일은 여기서 다 우리가 했는데. 지금 아특법 개정을 하고 국회 예. 통과를 시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정작 그게 문체부에서는 다 이번에 임명된 분들이 문화, 경영, 행정 경험 두루 갖추시고 덕망이 있으시고 네. 지역 현안에도 정통하시고 그것을 자격이 지역계와 충분하다. 충분히 의논했다. 그렇죠. 이런 반론인데요. 지역계 여론을 예.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누가 지역 하고 문화예술계 누가 했으며 지역사회단체 누구와 소통했는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전당 앞에서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행정 뭐 경영 능력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일말에 그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런 인사 행태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묵묵히 이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정말 자존심마저 뭐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이런 마음이 좀 꽤 클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뭐 전당이라든지 아시아문화원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직제된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고 최대한 국가에서 큰 뜻을 품고 하겠지라는 기대와 함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계는 그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갔던 상황인데 이번에 전당재단장하고 이사장과 사장을 이렇게 만약에 그 임명을 하게 된다면 아직 전당장이 선임이 안 돼 있거든요. 직무대리죠 지금. 네, 지금도 직무대리고 실제적으로는 지난 12월에 발표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1월까지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당장이 지금 한 7년의 과정에 거의 직무대리 고난 대행으로 지금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결제 권한이라든지 책임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항상 문화전당의 역할이 점점 낮아지고 축소되어 있다. 좀 이 문제는 이 현재 완전히 지금 이 문체부에서 임명이 된 상황이니까 좀 우리 지역민들의 민심을 문체부에서 어떻게 좀 수용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길게 한번 놓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상황을 조금 추이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캠페인도 또 잘 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